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무려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대표팀이 계속해서 월드컵과 아시안컵 등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도 3차 예선에서 탈락을 당하면서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중국 대표팀은 이번 2025 동아시안컵에서 새로운 감독 체제를 통해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중국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상대로 공격적인 전술로 승리를 따내겠다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중국의 많은 팬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은 바로 오늘 저녁 2025 동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을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여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하는 중국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94위 자리에 위치한 23위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한참 낮은 레벨의 팀으로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과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맞붙어 이전 전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무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천적과도 같은 전적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동아시안컵 경기 역시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압도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중국 대표팀에게 해볼 만한 부분이라면, 이번 동아시안컵 대회는 말 그대로 동아시아권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로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수많은 유로파 선수들이 모조리 빠지게 된다는 부분인데, 중국 대표팀은 애초에 유로파 선수들이 전혀 없는 선수 구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월드컵 예선보다는 양팀의 전력 차이가 상당히 좁혀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최근 월드컵 3차 예선 탈락으로 인해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시키고 중국 청소년 대표팀 감독인 조르제비치 감독을 선임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중국 대표팀의 조르제비치 감독은 우리나라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르제비치의 국가대표팀 데뷔전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다. 7월 6일 용인 종합운동장에서 동아시안컵 사전 기자회견이 열렸다. 많은 언론을 마주한 중국 대표팀의 임시감독인 조르제비치는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였으며 결전을 앞둔 살벌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팀과 4차례 맞붙었는데 매번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그 4번의 경기 결과는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2승 2패였다. 분명히 이런 성적은 조르제비치가 중국 대표팀의 사령탑으로서 보여줄 대한국전 성적을 기대하게 만든다. 조르제비치 오는 5일간의 훈련 캠프에서 총 6차례 훈련을 진행했다. 이후 곧바로 한국과 맞붙게 된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대한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임 직후 조르제비치는 먼저 컨디션론을 꺼내들었고, 이어서 속성, 학습론을 강조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전술적 아이디어를 현재의 선수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다롄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는 그런 방식을 실천했다. 강력한 한국팀을 상대하면서 당연히 수비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법도 했지만, 이번 훈련 캠프 초반부터 조르제비치는 자신의 철학을 고수했다. 우리는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실 선수단 내에서도 한국, 일본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그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르제비치 감독이 가장 자주 강조하는 것은 상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그가 과거 한국을 이겨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르제비치가 더 중시하는 것은 팀 자체이고 중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외부의 평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기장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연속된 6번의 훈련에서 조르제비치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공격 철학을 재빠르게 드러내 보였다. 사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이나 U20 대표팀 출신 선수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낯설지 않다. 우리도 그를 잘 알고 있다. 특징이 바로 공격을 중시하는 거다라고 중국 대표팀의 미드필더인 쿠아이 지에는 말했다. 그와 처음 호흡을 맞추는 취신도 이 점을 깊이 느꼈다. 상대적으로 보면 감독님은 최대한 패스를 연결하고 공격을 중심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대표팀 선수들에게 특히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있다. 가능한 한 상대 골문을 향해 공을 차넣으라고. 훈련에서도 그는 공격진 구성과 공격 패턴 연습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사실 중국 대표팀에서 이렇게 공격 위주의 분위기를 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다. 이전 2명의 외국인 감독들은 스타일이 달랐다. 양코비치 감독은 수비를 중시하며 포메이션 전환과 전방 압박을 강조했고, 이반코비치 감독은 볼 소유와 롱패스를 선호했다. 이제 조르제비치 감독은 다시 중국 대표팀을 패스 앤 무브의 세계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단지 좋은 성적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기 내용과 과정 면에서도 중국 대표팀을 새롭게 바꾸고 싶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중국 선수들을 변화시키고 이 팀을 바꾸고 싶다.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전을 앞두고 조르제비치 감독은 공격 축구를 고수하는 한편 세부적인 부분도 강조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실수를 줄이는 것, 둘째는 세트피스를 잘 활용하는 것. 다롄을 출발하기 전에도 그는 중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이런 핵심을 직접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 조르제비치 감독 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 새롭게 맡은 팀을 5일 만에 준비시키는데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철학을 굳게 지켰다. 지난 며칠 동안 선수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으니 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경기장 위에서 보여줘야 한다.
그게 우리가 꼭 해내야 할 목표다. 나도 선수들에게 최대한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실현하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축구 경기는 변수가 많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나올 수 있지만 경기에서 실수를 적게 하는 쪽이 승리에 더 가까워진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지도 과정에서 여러 비비점이 있더라도 조르제비치 감독은 자신의 철학을 고수했다. 동아시안컵은 정말 좋은 경쟁 무대다. 이렇게 강한 상대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선수들을 충분히 시험해볼 기회이자 우리의 새 팀을 테스트할 기회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5일간의 속성 캠프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 적어도 한국, 일본을 상대로는 중국이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훈련에서는 공격 전술 외에도 세트피스 준비에도 초점을 맞췄다. 특히 다렌에서 여러 차례 팀을 나눠 연습 경기를 한 뒤에는 세트피스 특훈을 진행했는데 이때는 세트피스 수비가 아닌 세트피스 공격 전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는 각 포지션별 선수들에게 세트피스 전술 속에서 다른 역할을 맡아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전해지는 말로는 조르지비치 감독이 이 부분을 매우 중시한다고 한다. 실제로 작년 여름 웨이난에서 한국 U20 대표팀을 이겼을 때도 바로 세트피스의 기습이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보면 조르지비치 감독은 결코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비록 이길 수 없더라도 심지어 승점을 따내지 못하더라도 중국 대표팀의 목표는 최대한 상대를 괴롭히고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다시 팬들의 관심을 되찾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국 대표팀의 새로운 출발이 좋은 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면서 중국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 조르제비치 감독이 한국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라는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물론 조르제비치 감독의 이번 인터뷰는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강팀을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자세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년의 경험으로 보면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한 뒤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고 동아시안컵에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 팬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월드컵 예선을 기대하기 시작한다. 조르제비치 감독이 중국팀을 이끌고 한국팀을 이긴 경험이 있어서 약간 자만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은 선수 구성이 달라졌다. 중국 대표팀이 골만 넣을 수 있다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중국팀은 50일 동안 훈련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는 선수들이 익숙한 포지션에서 경기에 임하고 경기장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수들은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야 한다. 수비 시에도 역습의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당황하거나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수들의 사고방식과 기량이 변할 것이다. 오늘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우리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에 대체로 자신 없어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유로파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을 실험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선수 발굴과 함께 결과까지 얻어내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